네, 정부가 세월호를 인양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죠. 하지만 세월호가 워낙 무겁고 또 깊이 가라앉아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인양할 수 있을지, 또 인양을 한다면 어떤 점을 더 밝혀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해군 초계 함인 공주함 함장을 지내신 김태준 한반도 안보문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인양은 사실 전례없는 초대형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워낙에 덩치가 크고, 예. 그다음 수심이 깊죠. 네. 정확하게 하면 6,825톤인데 예. 거기에도 화물 적재되고 뻘이라든가 들어가면 지금 한 8,400여 톤으로 되고, 예. 그다음에 이것을 물 위로 올라왔을 때는 한 12,000톤이 든다고 그래요. 예. 길이가 한 145m 되고 폭이 넓이가 한 22m, 높이 26m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아마 이 Y10 빌딩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지금 44m 물 밑에 있어요. 예. 그런데다가 지금 조류가 강하게 흐르는데 1.5에서 2.5나트.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건져 올리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작업에 준비하는 시간, 그 다음에 안전 문제, 예. 그 다음에 장비, 인양하는 장비를 모으는 문제, 네.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정말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네. 새로운 전례 없는 그런 전례 없는. 일이 되겠군요. 외국 사례 예. 보면 주로 말이죠. 이 정도 되면은 전부 다 토막을 내서 올렸죠. 예. 그 상태에서 바로 이게 인양한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인양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과정이라든지 또 뭐 실종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대로 선체를 훼손하지 않고 들어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유가족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예. 이제 그 9명의 그 실종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분들의 그 사체를 인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유교 문화가 뿌리 깊었기 때문에 밖에서 어떤 그 객사를 하신 분들의 시체를 수습하는 게 가족이라든가 부모 형제로서 도리라고 생각돼요. 네. 예. 그런 그 가족적인 문제가 있고 그게 또 그 올라타 가지고 이용하는, 그러니까 그 세월호 가족들이 아픔과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 세력들이 붙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이제 이미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적인 어떤 그 아젠다가, 네. 정치 아젠다가 됐기 때문에 네. 국민적인 어떤 그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풀어나가는, 해소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대 효과 분석이라는 게 별로 큰 의미는 없고, 실제 건져 올렸을 때 보면은 그 실종자를 예를 들면 한 세 가지 제가 조건이 충족된다고 가정할 때 인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침몰할 당시에 예. 그 시신이 유실이 안 됐다는 가정. 네.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인양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100% 성공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 중간에 하다 보면 어떤 사유를 해가지고 말이죠. 변수가 생기고 그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간에 올리면서 유실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이 그 충족될 때, 그래서 안에 완전히 그 시신의 9구가 있는 걸로 가정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올라왔을 때 이제 인양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어떤 경우에 그러면은 인양했는데 9구 시신이 없다. 그러면은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잖아요. 돈만 많이 들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보면 이미 한 10명 정도가 희생됐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이거보다 더 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위험성이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전히 올렸을 때 인양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제 시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구를 원만히 그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수습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보면 사고 원인을 그 항해사라든가 조타사는 급편치는 안 했다. 네. 법정에서는 급편치는 이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조타, 이게 타기가 있거든요. 이게 원인 그대로 마지막 순간에 사고 났을 때 원인 그대로 있었다고는 이게 급편침이 아닌데 밝히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있다. 사고 원인도 그렇죠. 발생될 그리고 가능성이 그다음에 있다. 또 여태까지 주장된 업무론 있잖아요. 뭐 잠수함이 충돌했니, 예. 뭐 바이에 뭐 어떻게 해야 되니 하는 다른 업무론을 잠재울 수 있는 예. 이 정도의 예. 그 결과에 대한 예. 그 해소하는 차원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정부도 민관 합동 TF에서 검토를 한 결과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제 뭐 국민안전처에서 가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텐데 네. 자, 이 정부가 발표했던 인양 방법, 플로팅 도크를 이용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인양 방법을 전문가시니까 뭐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한번 어떻게 인양하는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예. 지금 보면은 일단 그 절차를 보면은 국민안전처에서 네. 결정이 되면은 이제 공고를 나갈 겁니다. 예. 어느 업체를 할지 지금 저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지금 제 화면을 보면서 일단 설명하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이제 그거는 예. 이미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네. 공고를 그러니까 하고 선정한 다음에 선정한 다음에 예. 그 업체가 선정되면 이제 네. 실제적으로 작업을 저렇게 하겠죠. 저기 그러면 이제 크레인을 연결을 하는 자, 겁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수심 44m에서 폭이 22m 되는 부분, 그러니까 한 3, 4m에서 5m 정도에 되는 우연 현측 쪽에 예. 예. 그 80개의 리프팅 포인트 구멍을 내 가지고 그다음에 함수와 선수와 선미 쪽에 13개 정도 더 뚫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체인을 연결해 가지고 저런 예. 식으로 연결해 가지고 여기에 그 크레인이 말이죠. 10,000톤하고 8,000톤의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끌어 올리는 작업이 되겠죠. 그렇게 네. 하려고 하면은 이제 사전 조치를 예. 저 올리기 전에 네. 잔존 그 기름이 있어요. 네. 거기에 한 1,000드럼 정도 된다고 예. 해요. 굉장히 많이 있죠. 예. 그것도 들어내고 그다음에 올릴 때 그 시신이 유실되지 않도록 그 창문이라든가 문에 예. 이렇게 봉합을 하고 그물막 같은 걸로.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상태가 된 다음에 저것을 들어 올리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저기에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그 6,825톤에서 흙이라든가 물이라든가 화물이 들어가서 한 8,400톤이 되는데 예. 저기서 이제 그 해저에 접착돼 있기 때문에 네. 파묻혀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안에 이게 올리려고 하면 협착력이 생겨요. 예. 저거는 사실 지금 보면은 지금 2,000톤이라고 물이 오를 때 불익을 이제 제외하면 한데 제가 볼 때는 계산을 못했지만 상당한 그 힘이 가해질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저기에 올리다 보면 지금 전체가 20년 이상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그 너구리 부분에 그 플로팅 포인트를 해가지고 홀을 그 구멍을 내가지고 올리는데 저기에 그 강도가 있어가지고 반토막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간에 찢어지거나 꺾이질 가능성도 있어요. 선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예. 그걸 이제 한 3m 정도 올려가지고 예. 그 자리에 이제 수심이 너무 깊기 때문에 작업을 이제 인양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2.5km 옆을 그 이동시켜가지고 예. 동부차도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이동시켜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제 한 그 15,000톤에 해당되는 그 크레인, 밑에 플로팅 도크가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수심 한 22m 집어 넣어가지고 저걸 예.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는 플로팅 독이 네. 저 상태에서 이제 그 세월호를 건져 올리면 세월호가 우연 쪽이 한 뭐 1.5m 정도 올라올 정도 되면 이제 네. 부력이 약간 있는 상태에서 밑에 그 플로팅 도크를 넣어가지고 예.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그 지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죠. 이동시키는 그런 예. 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저 무게 추산을 잘 해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제 저기서 중요한 게 실제 무게도 중요하지만은 네. 균형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계산상으로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그 선체 길이가 5.6m 되는데 그 무게 중심이 선미 쪽 한 60.35cm에 있다고 그래요. 60.35cm. 그런데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에서 고박이 안 돼 가지고 침몰하면서 뒤로 조금 밀렸을 걸로 가정해 볼 때 네. 한 5, 60cm 정도가 뒤로 무게 중심이 이동됐지 않나. 그래서 예. 크레인도 보면은 실제 10,000톤짜리를 뒤쪽으로 한미 쪽으로 걸고 또 8,000톤짜리를 함수 쪽으로 선수 쪽으로 걸어가지고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우리가 예상해서 추정치고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이게 또 무게 중심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예. 걸 고려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작업이 어렵다는 겁니다. 네. 아울러 여기는
우리가 지금 앉아서 육지에서 날씨 좋은 날 앉아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다에 들어가면 파도가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조류가 있죠. 조류가 예. 있죠. 바람이 있죠. 이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그 자연적인 조건에 좌우되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고 사실 위험한 수색작업도 조류 때문에 상당히 그렇죠. 어려웠잖아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다는 예.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한 점도 예상이 되는데 네. 특히 잠수사들이 이 크레인을 연결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을 때 투입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난해에도 수색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기도 했고 그렇죠. 어떻습니까? 잠수사들이 유속 말씀하셨는데 초속이 한 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속에서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보통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통상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할 때는 우리의 경험을 보면은 그 물과 접했다 하더라도 호수, 강 아니면 그 폭우에서도 계곡에서 체험한 아니면 목욕탕에서 들어가는 그런 물이겠죠. 그런데 바닷물은 차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수심이 지금 44m인데 네. 저도 잠수를 많이는 안 해봤어요. 몇 번 해봤어요. 그러나 예. 5m 이상은 안 내려가 봤는데 못 내려가 봤는데 그 세월호에 들어갔다가 나온 잠수부들이라든 얘기를 하면은 5m 이상을 들어가면은 지상에서 생각했던 오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압력이라든가 온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시계도 제로되고 예. 물살도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바뀐다고 그럽니다. 지상에 있었던 생각들이. 그래서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예. 초속 1나트라고 하면 이 개념이 없는데 말이죠. 1초 동안에 1나트면은 50cm가 이동하고 2나트면 1m가 이동하는 겁니다. 예. 물이 갑자기 있는데 홀려 가버리는 겁니다. 세월호에서 세월호에서 작업을 할 때 보면은 그 수심이 44m라고 하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줄이. 예. 그런데 줄이 가다 보면 이게 물에 휘기 때문에 물살이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휘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보면은 20m를 실제 내려갔다고 생각하면은 실제 그건 한 15m, 10m밖에 안 내려가고 이거 네네. 휘어지기 때문에 이런 그 자연적인 조건 때문에 예. 우리가 여기서 그 바다의 해상 상태를 보지 않고 그 탁상에서 이야기하는 함부로 얘기해서는 대단히 곤란하다. 예. 바다를 모르고 예. 정말 해저의 상태를 그 봐가지 않고서 함부로 말하기 참 어렵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어렵다 보니까 이게 인양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과정까지 인양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계절적인 요인이 먼저 있어요. 네. 그 겨울이 되면은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옵니다. 네. 그럼 북서풍이 불어오면은 그게 11월 달에서 한 예. 그 2월 달까지는 파도가 쳐요. 그러면은 해상에서 그 작업을 할 수 없죠. 예. 해상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은 2m 이상, 아니 이내. 예. 그다음에 바람이 10나트 이내가 돼야 이게 많이 안 흔들리고 예. 작업에 위험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겨울에 못 하죠. 그다음에 여름에는 또 보면은 시기적으로 7, 8월이 되면 수시로 태풍이 올라와요. 네네. 예. 그러면은 작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실제 1년 중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약 7개월에서 8개월이에요. 그래서 계산상으로 해보면 한 208일 정도가 됩니다. 예. 그 중에서 208일 작업을 하는 중에서도 또 보면 이게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물살이 센 대조기에는 하루에 2시간밖에 못 해요. 중조기에는 5시간. 이제 물살이 제일 낮은 소조기에는 예. 8시간 한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 계절적인 날씨적인 이런 영향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하시다 제가 잠깐 중단했는데 예. 이제 작업을 우리가 인양을 하겠다 결정하면은 공고를 하고 외국업체를 선정하는데 한 1, 2개월이 걸려요. 네. 예. 그러면 선정되죠. 그러면 그 선정된 회사가 우리 지금 국내와 국제 컨소시엄을 한다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협업을 하면서 현장을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자료를 확인하고 어떤 장비를 넣을 것인가 하면 2, 3개월 가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번 7, 8월에 태풍이 올 기간 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 물속에 들어가고 하면은 이게 이제 리피팅 포인트, 이제 인양 구멍을 내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거기에 93개의 구멍을 내는데 구멍 하나 내는데 다이버들이 한 4명이 들어가서 3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요. 예. 그럼 그게 한 5개월 지나요. 그러면 올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을 넘어가면 내년 2월 말에 3월 되죠. 예. 그때 이제 이걸 연결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게 그 리피팅 그 체인이 말이죠. 예. 밑에 안에
그 고리 하나 이런 게 체인이 100에서 200kg가 된다고 그래요. 그걸 99개 하면 약 100개 하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무게가 돼요. 예. 그런 것들을 물속에서 작업한다는 게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3월 달에 예정대로 해가지고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획대로 될 때,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 걸리는데, 만약에 그 중간에 어떤 사고라든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작용했을 때 훨씬 더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예. 이런 예상이 됩니다. 6개월, 1년, 뭐 그 이상 걸릴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비용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최소 1,000억 원 이상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최소 1,000억 원을 했는데 말이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보면은 실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거는 예상대로 예. 성공적으로 됐을 때 기상 조건은 모두 완벽하고 예. 이게 작업할 때 좋을 때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게 변수가 발생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비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예. 예컨대 이제 파도가 친다 이겁니다. 예. 태풍이 예년보다 많이 왔다 칩시다. 작업을 못 하잖아요. 예. 작업을 못 하면 그 비용이 당연히 늘어나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인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인양을 올릴 때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이게 20년 되고 했지만은 약간 그 위험성이 있지만 올라온다고 가정했다고 보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떡지진다든가 그다음에 찢어진다든가 아니면 반통이 난다든가 그러면 다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바다 밑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이게 끌어올릴 때가 지금 제일 힘든 과정이라 생각했대요. 이게 협착력이 있어가지고 안 끌어올리게 뻘밭이라든가 되면은 이거 올렸을 때 이게 절단된다든가 부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다음 옮겨가지고 또 플로팅 도크에 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장난감을 가지고 싣는 게 아니고 145m라는 거대한 그러니까 14,000톤에 들어가는 그런 무게를 가지고 밑에 플로팅 도크를 지었는데 거기서 중심이 잘못 중심이 잘못 잡아가지고 어떻게 전복된다든가 하면 또 그게 추가적인 비용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될 수가 있죠. 그렇겠죠. 예. 또 그다음에 여기서는 작업을 이렇게 많이 하지만은 잠수사들이 전혀 희생이 안 된다. 이런 것을 가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월호를 해봤잖아요. 하다 보니까 지원 세력이 오고 지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사고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추가적인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단 뭐 안전하게 그렇죠, 인양을 안전히. 최대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 시나리오지만 우리가 또 최악의 가정도 해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할 때는 비용을 최악으로 생각하고 그다음 최악의 조건을 가상해야 되는데 통상 사람들이 그 최상의 조건, 최저의 비용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국가안보도 마찬가지지만은 최의 경우, 최대의 비용 이걸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 분명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핵잠수함, 러시아 핵잠수함 인양 작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는 군 잠수함이니까 예배를 하고 말이죠. 민간인 여객선 같은 거 보면은 2012년도 1월 달에 이태리 선박 코스타 콩코르디아호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세월호보다 한 11배 정도가 큰 11만 4천 톤 되는데 말이죠. 그 승객이 한 4,200여 명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세월호와 다르게 침몰이 아니고 그 이태리 군의 그 섬에서 그 암초에 부닥쳐 가지고 자초되죠. 자초된 엎어진 거예요. 암초 위에 올라타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바로 해가지고 인양하는데 약 2년이 걸리면서 2조 원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상당히 작업이 여기 위험 안 하죠. 물속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좌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보면 일본의 아리아케라는 그 선박이 침몰된 그건 한 7,100톤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물속에 들어갔는데 7,100톤이기 때문에 그 건양 통째로 인양을 안 하고 4개의 등분으로 조각을 내서 올렸어요. 또 하나는 2002년도에 발생한 트리칼라라는 그 노르웨이 선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16,000톤급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인양을 안 하고 9개의 조각을 내가지고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여객선이나 화물선 이런 게 큰 것들이 그 침몰됐을 때 인양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덩치가 크고 위험하기 때문에 주로 토막을 내가지고 절단해서
그런데 이번 우리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 상태에서 그냥 올리려고 그러니까 네. 위험이 굉장히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모된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유족들이 강한 요구라든가 정치권의 그런 어떤 요구 조건 때문에 네. 통째로 인양하는 걸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위험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들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럼 이렇게 통째로 들어올린 경험이 없는 업체들이 이번에 이제 처음 시도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국내하고 해외 업체가 컨소시엄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랬을 경우에 그럼 성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이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미 선체가 20년 이상이 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게 그냥 6,825톤이 아니고 물이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뻘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다음 하물이 들어 있어요. 그게 민바한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실험을 해보십시오. 물 속에 있는 그래서도 올라오려면 이게 표면 장력이 있잖아요. 예. 안 올라옵니다. 이 올라오려면 훨씬 더 많은 힘이 가해져야 돼요. 그렇게 보면 제가 그까지는 계산을 못하지만 지금보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10,000톤하고 8,000톤의 두 개의 크레인을 갖고 하지만은 저도 생각에는 예상대로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건 예상은 예상이고 실제는 어떻게 될지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인양에 따른 기술적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를 알아봤는데요. 네. 네, 지금까지 김태준 한반도 안보 문제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